안녕하세요. 평원독서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추석 전날이고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좀 밀렸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야지. 그래서 이 소설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제목처럼 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서점이란 책인데 사라져서 오늘은 이 영상을 먼저 찍으려고 해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저속노화 식사법입니다. 정의원 교수님이 이제 저속노화,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제 유튜브에도 활동하시고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한 그런 저번에 책을 읽어보고 이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은 저랑 다른 점은 이제 당분을 좀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정말 설탕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내염이 생기고 막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살짝 변동해서 식사법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을 앞서서 식사법이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원래 가계 지출에서 3배 정도 지출을 추석 때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쉬니까 더 요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집에 있으면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한식이 좀 오래 걸리는 음식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샐러드 정도를 먹고 싶었는데도 굳이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을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고향은 못 가고 집에서 보내는데요. 대부분 미뤘던 집안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미뤘던 그 책 정리도 좀 하려고 해서 지금 서재가 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권은 지금 제가 제 일하는 일터에 그 책 대여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이제 소설책이나 이런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많이 이제 가져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2권 정도를 추려서 가져갔는데 앞으로 좀 더 추려서 가져가면 또 서재가 또 많이 비고 그러면 또 이제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던 책들도 좀 없어지겠죠. 책을 좀 왜 책을 사나 도서관도 이용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 30대 초반까지는 미니멀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 않았었고 굉장히 적게 샀었는데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고 쿠팡에서도 배송시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요런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의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그냥 소모되는 거지만 약간 패션처럼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 몸이 엄청 불었었어서 지금도 한 10kg 찐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30kg 증량이 돼 있어서 옷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옷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옷도 이제 패스트 패션 옷들을 많이 사요. 왜냐하면 난 이 몸매를 유지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브랜드 옷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복을 입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라 매장에서 옷을 사는데 제가 어깨가 좀 넓다 보니까 이 어깨 넓은 걸 커버할 수 있는 옷이 외국계 브랜드밖에 없는데 외국계 브랜드는 대부분 명품이잖아요. 근데 명품은 제가 살 여유가 안 되니까 샀던 게 이제 자라랑 H&M 정도? 저는 유니클로 옷도 많이 안 맞아요. 유니클로 옷을 사려면 뭐 이제 유니클로를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유니클로 옷을 사려면 남자 옷으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제 체형이 워낙에 두껍고 큰 체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성 제품이 많이 맞진 않죠. 근데 옛날에 교복을 맞춰 입었을 때가 좀 그립긴 했어요. 저희는 맞춰 입었거든요, 교복을. 뭐 지금은 뭐 다 기성 제품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건강에 더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짐이 많이 사지고 내가 원래 살았던 철학하고 좀 반대로 사라지면서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이게 난인가? 아니면 내가 옛날에 단출하게 살고 단순하게 사는 게 나였나? 그래서 물질에 그렇게
여유, 그렇게 물질에 그렇게 구속받지 않았던 삶이 그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집도 어지러워지고 물건도 많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 음식이나 먹질 못해요. 특히 외식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외식을 하면 척추가 틀어지는 통증이 있어서 어릴 때 부모님 바쁘셔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랄 때 성장통도 많았고 장 문제도 되게 많았었던 사람이라 제가 그리고 20대에 술을 많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건강이라는 게 항상 보장돼 있는 줄 알았어요. 항상 나는 건강히 태어났으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마라톤을 나간다 그러면은 뭐 전날 그냥 좀 연습하면 10km 정도 뛸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신체로 하는 일은 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공부도 체력이라고 뭐 한 번 앉으면 책을 한 권 다 읽으니까 뭐 이러면서 되게 쉽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어졌어요. 30대에 딱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척추 통증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며 뭐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무엇을 먹으면 설사하고 그날 일을 못할 정도로 알아 누워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더 유지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취직을 할까 했다가 아니다, 그냥 어려워도 사업을 유지하자 했던 건 제 컨디션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4년째 그 건강을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심리학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건강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쪽 관련돼서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한테 다 해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도 끊어보고 단식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알게 된 게 쌀 알러지였어요. 저는 쌀을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어저께도 쌀을 먹어서 좀 부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껌먹껌먹할 때 눈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중을 못하는. 예전에는 청소를 해야지 그러면 집 청소, 뭐 집이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쑥 청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방 하나 청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법을 나오면 한번 읽어보면서 내 식사법하고 대조해보고 내 식사법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는 식재료가 항상 가득합니다. 가공식품은 거의 없고요. 제가 많이 사놓는 건 이제 귀리, 그다음에 오트밀 정도를 많이 사놔요. 왜냐하면 쌀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대형 마트를 많이 가서 10만원, 20만원어치를 샀다면 지금은 그냥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라는 제품을 이용하거든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4만원에서 5만원어치에 딱 살 것만 사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오프라인 시장의 단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배고플 때 가면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난리가 아닐 것 같아서 전 코스트코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우울증이 있을 때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위기의식, 불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6.25 전쟁을 이제 100일장을 많이 했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니까 항상 비상식량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 해서 옛날엔 에너지바도 많이 비축해 놨었던 것 같아요. 다 상해서 버렸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통조림 안 먹죠.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것도 안 사고, 제가 많이 먹는 건 올리브 오일, 들기름, 그 다음에 뭐 그래놀라,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채소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채소는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한 3-4배 먹는 것 같아요. 매 끼마다 요 컵 1개 이상의 분량을 먹거든요. 이 컵이 종이컵 3개인데 이 컵 분량 3개 정도를 매일 섭취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는 6가지 채소를 이렇게 구비해서 이제 매일매일 그 6가지 채소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마인드 식사법이라는 식사법이에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저도 마인드 식사법을 한 2-3년 전에 알게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비만과 당뇨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2020년인가 2050년에는
미국 인구 반이 비만화 된다고 해요.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건강에 대해서는 비만하고 싸움이 정말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말랐거나 너무 살쪘거나 이 중간 체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마르는 걸 좋아하는 10대 문화가 생겼고 10대가 20대가 돼서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갔을 때 내가 옛날에 말랐었는데 지금 살이 쪘어요. 살이 찌니까 고지혈증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그냥 제가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제 건강을 관리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거의 끊었고요. 그리고 저염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염식이라고 해서 소금을 아예 빼는 게 아니라 간장, 된장, 소금을 간을 하는데, 간을 먹었을 때 이게 짜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간을 하고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미네랄의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그럴 땐 열무라든지 아니면 오이 같은 걸 충분히 먹어주고 있으니까 사실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침이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제 생일이 많아서 조각 케이크를 몇 조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는데 케이크를 끊어야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이 책에서도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대사 질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대사가 어떻게 되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만, 사실은 혈당에 대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몰라도 설탕이 나쁘다는 것쯤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달게 먹으면서 혈당을 내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탕을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항상 실천은 어렵고 항상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과일로 이동했다가 과일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에서 이제 해답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그릭 요거트에 제철 과일을 토핑해서 올려서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너무 달아서 사실은 지금 아이스크림은 거의 못 먹고 있어요. 한 입 먹으면 너무 달아서. 그리고 모찌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모찌를 먹고 싶어서 이번에는 팥 앙금을 사서 팥 앙금에 얼음을 얼린 다음에 그걸 한천에 약간 해서 푸딩처럼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팥빙수를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먹고 있고, 그리고 떡은 제가 못 먹거든요. 찹쌀과 쌀에 알러지가 있어서 가끔 너무 미친 듯이 먹고 싶으면 한 입 먹으면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가거나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거나 친정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먹습니다. 먹어도 처음엔 큰 탈은 나지 않지만 나중에 한 3, 4일 후에 이제 뒤통수를 탁 치면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연속으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 밥, 계란 후라이를 먹었더니 지금 어깨 쪽에 좀 마비 증상이 있어서 지금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는 측만증 때문에 그 측만증에서 내장으로 반사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장 반사와 그 척추의 움직임이 너무 동기화가 잘 돼서, 그래서 장이 굳으면 어깨가 좀 아픈 그런 통증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생태계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게 큰 뭐 암이라든지 어떤 당뇨라든지 대사질환이 아니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어떤 두통 뭐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트리커로 해봤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언제 내가 머리가 아프고 언제 장이 아프고 이렇게 언제 어깨가 아프고 하면, 제가 쌀을 먹었을 때 어깨가 아픈 게 너무 인과가 맞아서, 아, 내가 쌀을 안 먹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키트가 있어서 조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쌀을 안 먹으면 어깨가 진짜 안 아파요. 근데 쌀을 한 번 먹으면 한 3일 정도 컨디션이 안 좋다가 3일 후에 좀 많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프니까 안 먹어야지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안 먹다 보면 쌀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래서 제 책에는 음식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 책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 건강한데 못 끊을까? 이성적이게 행동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 제 행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밥을 끊어야 되는데 밥을 못 끊고, 그 다음에 단 걸 끊어야 돼서 단 걸 못 끊고 막 이랬는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단위로 아이스크림을 끊고,
뭐 5년 단위로 쌀을 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제 건강도 찾아지고 제 생활 습관도 단조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돌파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걸 곱씹어보고 비판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좀 빗대서 보면서 내 행동의 변화를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책을 추천할 때도 그런 겁니다. 이 책을 무조건 맹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위적인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럼 내 삶에서 어떤 걸 더 보태고 어떤 걸 빼야 될까? 이런 거를 조금 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추석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너무 식사 기름지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해지고 평온 독서 하세요.